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dolg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dolgino d'amor. Non più avrai questi bei panacchini, quel cappello leggero galante, quella chioma, quell'orio brillante,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Non più avrai quei pa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orio brillante. Non chiudra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dolg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dolgino d'amor. Fra guerrieri 소주 하나 시킬까?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antante, poco cantante, poco cantante. 자, 통영을 갔던 이유는 바로 이 물건 때문이었어요. 2020타경의 5169번 물건 번호 2번 물건입니다. 근린주택이고 토지가 458평, 건물이 489평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2억이었는데요. 22억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5회 유찰됐어요. 5회가 유찰돼서 7월 16일 날 최저가인 3억 7천 19만 3천 원에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이기 때문에 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인구가 별로 없겠다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자, 우선 이 정도 보셨으면은 전자지도로 땅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목적물이 되겠고요. 제 목적물을 시장 조사하기 전에 저는 항상 거시적으로 보자 그랬죠. 자,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감을 잡아야 그래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이 이쪽에 있고요. 자, 우리나라 최남단입니다. 최남단에 남해안에 통영, 거제 가기 전에 고성군이 있죠. 진주시를 지나서 고성군을 지나 통영과 거제로 가게 되는데요. 자, 이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이렇게 키워보니까 고성군 거르면 신용리 해서 이 부분이 보이고요. 아, 잘하면 바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다가 조망될 걸로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지 여부도 부동산 가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지적 편집도로 눌러보니까 주변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죠. 왜냐, 여긴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에 가장 좋은 계획관리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요. 주변에 도시가 형성된 것을 보니까 좌측편으로, 왼쪽편으로 여기에서 한 7km 정도 가면은 고성군이 나옵니다. 자, 고성군청이 나오고요. 고성군 시내가 나오고, 그리고 하단부에 붉은색이 많은 곳을 보니까 여기는 통영시네요. 자, 통영시의 중심이 통영시청이 있는 이청사가 있는 부분이 번화가로 보입니다. 그 번화가까지는 우리 땅에서 약 18km 정도, 이 정도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비도시 지역에 위치한 물건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쳐다보다 보니까 저희 쪽은 비도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조금 보여요. 아파트도 보이고 뭐 마트, 수역, 우체국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보니까 거류면 소재지가 여기에 있네요. 거류면 사무소가 보이고 보건소까지 면 소재지가 되겠죠. 나름 지역에서는, 시골에서는 그래도 이쪽으로 모이는 그런 시내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사우나라,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길래 여기서 사우나 인구를 끌고 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우리는 과연 본 부동산을 사우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사우나로 안 할 거면 과연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로드뷰로 한번 목적물 근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이쪽에 면사무소가 있었고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근데 시내치고는 도로가 되게 좁죠. 좁게 되어 있고 초등학교를 지나서 요즘 뭐 시골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시골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자, 면 소재지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찍은 부분은 지금 중심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빈 땅들이 보여요. 분명히 아까 제가 토지 용도를 봤을 땐 계획관리 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비어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부분은 아직 시내가 활성화되어 있진 않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겠죠? 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을 지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김밥천국, 김밥집이 있고요. 뭐 야식집, 가요장, 새마을금고도 보입니다. 자, 이런 곳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획관리 지역인데 제가 빈 땅도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계획관리 지역이면 우선 기본적으로 건폐율 40%의 용적률이 100%까지는 건축이 가능하죠. 자, 2층에서 3층의 건축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현재 건축물을 봤을 때는 자기의 용적률도 찾아묻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아직은 개발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개발할 가치가 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복권 판매점도 있네요. 자, 농협이 나오고요. 농협에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번화한 곳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시내에서 뒤쪽에는 아파트가 보이고요. 시골인데도 주정차 집중 단속 구간도 있네요. 파출소도 보입니다. 자, 이 하나로마트를 쭉 지나서 가다 보니까 아파트가 보이고요. 네, 여기는 뷰 아파트 신축 현장, 그래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던 현장인데, 뭐 펜스만 보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지은 지 오래돼 보이죠? 네, 공사를 하다가 멈춘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신축 현장이란 말을 쓰기에 조금 무한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파트 현장이 있고요. 로드뷰로 보다 보더라도 여러분은 정보를 좀 많이 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파트 공사 현장의 공사 개요가 보이시죠? 자, 이걸 최대한 키워보시고, 자, 이걸 잘 투심법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건축 착공 기간,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누군지, 시공사가 누군지. 자, 이거 이제 투심법으로도 잘 안 보이네요. 볼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또 있네요. 또 봤어. 자, 아파트 신축 현장. 자, 옆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못 알아냈을 때는 당황스러워, 땀나네요.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오션뷰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한 사항을, 언제 착공을 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지, 이런 사항들을 조사하는 것도 저희 부동산 가치를 알아내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마트가 하나 있네요. 마트가 리치마트 이렇게 되어 있고, 마트의 규모로 봐서는 아까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더불어서 주변에서 가장 큰 마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리치마트 두 개가 본 시내의 주 마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유통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트의 크기와 마트의 매출을 아는 것은 본 시장 규모, 상권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와 리치마트의 예상 매출을 산정한 다음에 이 예상 매출로 전체 상권의 크기를 판가름하면 얼추 맞습니다. 왜냐? 생필품은 지역 마트에서 다 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골 상권에 왔을 때는 마트의 시장 조사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협도 보여지고요. 수협은 건물로 새로 지은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조사가 끝나고 여기까지 지나서 시내 끄트머리까지 오니까 주유소가 있고요. 주유소 옆에 저희 목적물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목욕탕 사우나로 이용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로드뷰를 과거 사진을 한번 볼까요? 2011년에도 사우나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쪽 로드뷰에는 2011년도부터 나오는데, 11년도에도 해수랜드 찜질방이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똑같겠죠? 이게 13년도, 요거는 16년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년도 사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최신 사진은 이게 되겠습니다. 자, 최소한 이게 사업자 등록이 됐던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소유주가 직접
사우나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기본 상식적으로 여러분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사우나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사우나로 해오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보기엔 리모델링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의 특수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권의 특수성을. 자, 주변에 아까 지적 편집도를 눌러 보니까 근처에서는 통영과 고성군에 가기 전까지 이쪽 부분의 상권을 잡아먹는, 다시 얘기해서 이쪽에서 반경으로 요 정도를 잡아먹을 수 있는 한 8km 정도를 잡아먹을 수 있는 지역의 거점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반경으로 5km, 6km 사이에는 일반 산업단지들이 있는데요. 산업단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시내를 보면서도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게 시내 크기에 비해서 노래장, 음식점 이런 것들이 좀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쪽 산업단지에 배치된 조선소의 영향입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소가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거제, 통영에도 유명한 조선소들이 많이 있죠. 성동조선소나 삼강조선소 이런 조선소를 포함해서 대우조선해양 이런 조선소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이 중국 조선업에 밀려서 한 5년 전쯤부터 물량 수주를 못하고 물량이 없어서 많이 부도가 나고 폭탄을 맞았었죠. 군산도 그렇고 전북에 있는 군산도 폐쇄가 되고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쪽이 고성군 거류면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자, 보여지는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성동조선소나 장자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있던 삼강조선소를 포함한 여러 중소조선소들이 있는 곳이죠. 자, 지적 편집도를 빼고 보니까 이런 곳곳에 조선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조선소의 모습이 이쪽에도 보이고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보입니다. 자, 이런 중소 조선소들이 대기업에서 발주를 받으면 그 물건을 하청받아서 물건을 소화하게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제가 상권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선소에서 내려오는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거르면 신용이었다. 여기를 당동리, 당동지구라고 하는데요. 영향을 많이 받던 곳이다. 따라서 근처에 아파트가 짓담한 모습도 보여지고 상권이 미성숙된 모습도 보여지는데 이 모습들이 다 조선소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쪽 성동조선소에 근무하거나 이쪽에 삼강조선소나 21세기 조선, 3호조선, 가야조선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이 끝나면 여기에서 가까운 시내까지, 여기까지 한 5km 정도 되네요. 5km 정도를 이동해서 이쪽으로 오기에는 가까운 시내가 제일 편하다는 거죠. 물론 좀 더 차를 타고 내려가면은 통영이나 거제까지 가실 수 있겠지만 가까운 시내에서 소비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주요 소비를 그때 했기 때문에 사우나가 어느 정도 영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이 보유한 조선소에서는 사우나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중소협력사들, 조그만 중소업체들의 조선소들에서는 샤워 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를 노렸던 사우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처음엔 괜찮으셨겠죠. 조선업이 괜찮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성동조선소도 부도가 났다 하고 무슨 회생 처리가 되고 여러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거 포함해서 다른 중소조선소들에서 인력을 다 퇴출시키고 정리하고 하니까 인원이 없다 보니까 본 물건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 사유 중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냄새 맡는 걸 좋아하는데요. 바로 돈 냄새. 이거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는 냄새 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감도 경매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은 조금 냄새가 날랑말랑하긴 하는데 제가 보는 가치에서는 우선 22억짜리가 3억 7천까지 떨어졌다는 거, 오해나 유찰되는 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 3억 7천까지 떨어졌는데 토지 감정만 10억 6천이에요. 토지 감정이 10억 6천이니까 믿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건물 허물어 버리고 철거 비용 들이면 되는데 2억 정도 철거비 든다 치고 맨 땅이라면은 과연 땅으로서의 가치는 없을까? 라는 점에서는 현장을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으로 출동을 하겠습니다. 출동! 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부터 4시간 반에 걸쳐서 달려서 어렵게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역시 예상한 대로입니다. 자, 수차례 유찰된 것만 보더라도 본 물건에 뭔가의 결정적 하자가 있다라고 알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권리상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 상태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현장에서 보니까 건물의 외관과 그리고 현재 현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우울합니다. 자, 우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진 건 맞지만 여기에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가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1층의 상태는 어떤지, 2층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전 제 영상에서 인천 만수동 지하 상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서 화재가 나서 저는 더 저에게 기회가 있고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저희는 그 물건을 화재가 난 상태의 기존의 마트로 사용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본 물건의 상태나 1층에서 예전에 목욕탕 하던 시설이 어떤지, 얼마나 고쳐야 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는 여기 오는 순간부터 기존의 목욕탕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전부 철거해 냈을 때 모습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땅 가치, 땅 그 자체의 가치만 놓고 오늘은 임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이 노후됐다느니, 뭐가 떨어지고 있다느니, 천정 지붕이 구멍이 뚫렸다느니 이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임장의 핵심은 본 토지가 상업지로서 과연 그 가치가 있을까, 본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부지런히 현장 조사와 주민들 탐문을 통해서 주변 외부 환경을 통해서 과연 본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상승시키는 게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지 구독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역에 오시면은 지역에서 가장 큰 마트들을 한 번씩 들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모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모르는 동네 상권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려면 가장 큰 마트가 현재 2군데가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와 지금 보시는 리치마트라고 되어 있는 2군데가 있어요. 이 두 곳의 물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보더라도 시장 상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로 보이시는 곳이 바로 삼강조선소가 되겠고요. 근처 맞은편으로는 성동조선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그리고 STX조선소 등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하청을 받으면서 중소조선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근처에는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협력업체들은 대형 조선소에서 수주한 물량들의 하청공사를 맡아서 그 발주량을 같이 소화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 쪽으로 발주를 많이 뺏겨서 조선 경기가 안 좋았는데, 그 조선 경기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발주를 대량으로 수주하면서 내년부터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발주 물량을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부경꾼이 먼 곳까지 온 이유는 바로 그 조선 경기가 물건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와봤는데요. 자, 아까 현장에서 보셨듯이 현장에는 아파트 부지가 잡혀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멈추어 있었고, 건축을 하다가 멈춘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건물들이 조선 경기가 바뀜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현장에서 느껴보고 싶어서 저는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선소 주변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달부터 인력이 계속 충원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는 인력이 계속 늘어날 거다. 인력이 늘어난다는 건 물량을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변 상인
상인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주변 상권이 바뀔 거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삼강조선소와 성동조선소가 활성화되면 가장 가까운 시내가 저희 물건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거길 지나가게 되면 통영이나 거제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 거점지로서 이곳이 과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의 부동산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떤 업종, 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 이게 오늘 제 고민이 되겠습니다. 주변 상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면 어떨까요? 저거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선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은 지금껏 계속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부동산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시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먼 발치에서 쳐다보기에는 조선 경기가 화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당 물건지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과연 저희는 어떤 판단을 하고 해당 물건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내일 입찰은 과연 얼마를 적어서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는지 심각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지법의 통영지원에 도착했습니다. 우선은 조사를 다 끝내놓고 엄밀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차라리 건물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건물이 없는 물건이었다면은 조금 더 입찰자가 다가가기 편할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건축물이라면은 오히려 철거 비용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 지역분들은 부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라고 생각한 거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상권의 변화, 즉 조선업의 경기가 내년부터 화랑으로 예상되는 그 경기가 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금일 법원에서는 최저가 3억 7천만 원 정도의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자, 저는 최저가에서 조금 더 입찰한 가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본 건물을 사우나로 이용하지 않을 뿐이라면 분명 본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입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출구 전략을 가지고 오늘 입찰장에 왔습니다. 오늘 입찰 결과를 한번 기대해 주시고 만약 낙찰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본 물건의 부동산 가치를 또 한 번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형의 투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낙찰 꼭 기원해 주세요. 지금 막 법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봉투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의미죠? 그렇습니다. 이 입찰 봉투와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즉 폐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오늘 반성 많이 됩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 예상 가격과 예상 인원을 너무나 벗어나 버려가지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느 정도는 이제 경매 경력이 되고 경매 입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상 인원과 예상 입찰가를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제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제가 시장 조사를 하면서 동네 분들은 부정적이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업이 화랑이 되고 본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크게 놓쳤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면서 오늘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많은 큰 걸 놓쳤는지 고민을 하고 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낙찰 받으신 분 제가 다음에 꼭 통영 근처 오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꼭 보고 제가 배우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 낙찰 축하드리고 본 부동산을 멋지게 바꿔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을 하려면 저희가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우선 기본적인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성군 홈페이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야별 정보 고성군 있는데 자, 이쪽에 고시 공고가 있네요. 자, 열린 군수실 옆쪽에 보니까 고시 공고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했으면 고시 공고를 했을 거기 때문에요. 고시 공고에서 우선은 지구단위 쳐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어떤 게 있는지. 자, 지구단위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지구의 이름이 나오죠. 자, 저희는 아까 신용리 당동지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성군 관리계획 당동지구에 되어 있는 계획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성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다 당동지구 열어보겠습니다. 고시문을 열어보니까 경남 고성군 거르면 당동리 신용리 일원의 고성군 관리 계획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
고성 군수가 게시를 했고요. 자, 요걸 보니까 당동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저희 당동지구의 위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신용리 저희 토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하수도 결정된 것도 있고 공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보니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 계획 결정 도서에 기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소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주소들이 나오죠. 이 주소들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같이 보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 도면은 고성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같이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저희는 BL 블럭 18-2번에 해당됩니다. 신용리 971-2번지 1원에 해당이 되고요. 자, BL 18-2번을 보니까 주택용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 BL 18-2번에 주택용지에 해당되는 부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주택용지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자, 이쪽에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이런 결정 주소가 있고요. 획지 번호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쪽에 BL 18-2번이라는 획지가 보이시죠? 자, 블럭 18-2번 블럭입니다. 18-2 블럭에는 용도가 지정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 지어야 되고요. 권장 용도는 단독주택,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을 때 분명히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역이어서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100%라 그랬는데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서 이런 거를 지켜주는 대신에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를 해줬습니다. 최고 층수는 4층 이하로 하래요. 자, 용적률이 200%니까 건폐율 60%에 3계층이 올라가면 6, 3, 18, 180%를 차지하게 될 거고요. 180% 3계층에 4층은 20% 정도만 올린다 치면 200%를 꽉 채우게 되겠죠. 즉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를 얇게 해서 높게 올리지는 말래요. 4층 이하의 규모로 용적률 200%를 맞춰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다시 경매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공경매 목적물은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주거용도로 사용하기를 나라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우리는 주거용지다, 고성군에서는 주거용지로 개발하길 바라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있는 건축물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죠? 야, 이 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4층 건물까지 지을 수 있고 주거용도로 만든다면 세대수를 많이 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폐차란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이 가치를 보고 가치를 만드는 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본 부지는 조선업의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따라서 상권적으로 장사가 되고 안 되고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듯이 조선업이 화랑일 때 장사를 열심히 해서 영업이익은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의 영향을 한 번은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조선업이 안 좋아지면 이쪽 부동산은 완전 헐값이 되는 거예요. 근처 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니까 3분의 1에서 5분의 1 토막까지 난 게 현재 부동산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기에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건 우리의 기회일까? 아니면 다음에 닥쳐올 위기 때 우리의 위기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언제 빠져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최종 입찰하기 전에 그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 부동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빠져나가야 되는가? 여기는 제가 냉정하게 보기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장사를 해서 영업장을 반짝하고 빠져주는 게 효율성은 더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의 가치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입찰가를 높게 적지는 않았고요. 자, 두 번째는 본 대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기회도 있지만 위기도 있다. 계획관리 지역인데 불구하고 건폐율을 40%짜리를 60%까지 하게 해주고 용적률 100%짜리를 200%까지 높게 짓게 완화를 해준 땅이에요. 땅의 효율성을 찾기엔 좋아요. 그건 굉장한 기회입니다. 자, 하지만 단점은 뭐였어요? 토지의 용도로 활용하기에 제한이 있다. 왜? 군에서는 주거 위주로 사용하길 바라기 때문에 1종, 2종 근생도 주거에 영향을 미칠 때는 이 부분을 인허가를 제약을 할 가능성도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본 구역하고 똑같은 지구 단위 계획의 토지 용도들 옆쪽에 많이 있습니다. 논밭도 다 주거용지로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까지 지으라고 완화를 해줬어요. 그 뒤쪽에 있는 땅들, 바닷가 쪽으로 붙은 공터들 다 완화를 해서 지구 단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볼까요? 제가 아까 그 지구 단위가 되어 있는 구역을 도면으로 보여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토지 이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요즘 편하게 볼 수 있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이음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지만 우리 땅은 요겁니다. 이거를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서 지도를 보시고 화면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게 우리 부동산 목적물이 될 거고요.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잡아놨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가 요 정도 형성됐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도시계획 시설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 단위에서 조금 더 보고 싶다면은 아래 눌러보시면은 기타 공원 시설을 아래쪽에 도시계획 시설 클릭을 하시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죠. 기타 공원 체육시설 나오고요. 근린공원은 여기가 되겠고요. 완충녹지, 중학교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디까지냐를 눌러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잡아놨어요. 현재 붉게 표시가 되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있고 저희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다.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우리는 주거용지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의 위기로 보는 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논밭들도 주거지역으로 다 잡혀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밭의 현재 매물 가격이 평당 싼 거는 60만원, 70만원도 나와 있어요. 논밭을 사도 여기하고 똑같은 건폐율 용적률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거용지로 따졌을 때 도로가에서 시끄러운 부지와 한적한 곳에 호젓하게 있어서 잠이 잘 올 수 있는 부지의 가치를 봤을 때 어디가 더 가치가 높냐는 거예요. 물론 저희 땅은 도로에 접해 있고 근린생활 시설로서의 상업지로서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토지 용도상 주거의 용지로 활용할 거라면은 근처에 평당 급매로 나온 60만원, 70만원 장들이 더 주거지로는 적합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 부지를 선택하면서 입찰가를 높게 적지를 못했습니다. 본 부지만은 만족을 해요. 하지만 주변이 아직은 너무나 미성숙한 상권이다. 그리고 성숙화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거나 주변 조선업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최종 입찰을 그렇게 했고 최종 폐차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는 제 역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폐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낙찰 받으신 분은 본인만의 또 다른 고차원 경매를 하실 수 있겠죠. 인근 조선소하고 협업을 통해서 조선소에 기숙사를 짓는다든가 어떤 뭐 좋은 추구 전략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우나를 설비를 최신화로 바꿔서 뜯고 고치고 바꿔서 뜯고 고치고 이거 좀 그러네요. 뜯고 고치고 바꿔서 최신식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산업단지에서 다 이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거기 소요되는 비용과 역량이 있으시다면 그런 출구 전략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폐찰되어야 맞고 그분이 낙찰되어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보실 때 낙찰가를 볼 때 이 낙찰가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출구 전략에 따라서 그 가격이 잘 받았을 수도 있고, 출구 전략이 없는데 객관적 사실만으로 낙찰이 목적이어서 비싸게 썼다면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본 물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통영지원에 오랜만에 가서 뭐 좋은 거 많이 받고 좋은 분들 상인들과 의사소통하면서 또 많이 배웠고요. 조선 경기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임장 본 물건에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합적인 사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고차원 경매 수익 구조를 찾아가시는 경매인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